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하며 여러 가격들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요 며칠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 번씩 짚어보면서 관련 있는 경제이론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이론에 나오는 개념 중에서 화폐 환상 효과와 리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최근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면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봤는데 어마어마했었죠.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WTI까지도 60달러를 넘었고 현재 각 나라의 채권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영국하고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배가량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게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말이 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를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금리 상승은 시장금리를 올려서 말 그대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이전 같으면 1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 만 원이라는 자금 조달 비용이 들었다면 향후에는 100만 원을 빌리는데 2만 원이라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죠.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연일 오르는 이런 와중에도 미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각 나라의 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최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3만을 넘기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에 채권금리, 원자재 가격까지 게다가 주식 가격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가격이랑 가격은 모두 다 해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가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제가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08년하고는 다르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현재 글로벌 경제가 바닥 국면을 넘어서 이제는 리플레이션 상태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리플레이션은 좀 생소한데요. 사실 이 리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어만 조금 생소한 말이지 개념 자체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먼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레이션은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진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침체됐던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유발하지 않고 조금씩만 물가가 오르는 그렇게 통화가 늘어나는 현상을 이 리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디플레이션에서 막 빠져나와서 야금야금 살짝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그 타이밍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네요.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방향성이 바뀌는 변곡점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기가 불황 상태에 빠진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이 리플레이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증권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을 두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기를 넘어서 현재 경기가 상승하는 신호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다. 네. 최근의 물가 상승을 이 리플레이션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서두에서 말한 화폐 환상 효과의 그 개념에서 보면 최근의 물가 상승을 또 다른 신호로도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는 차원에서 이 화폐 환상 효과의 개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 상승 상황을 바라보는 반대되는 두 가지 관점이라는 거네요. 리플레이션은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세로 가는 걸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이라면 화폐 환상 효과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경제가 성장해서 좋아지게 되면 그만큼의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또 수요도 증가하게 돼서 물가가 상승하는 리플레이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한 경제성장 과정이 없더라도 유통되는 통화량만 늘어나게 되면 또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 상승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앞에서 말한 화폐 환상 효과는 뭐냐 하면 일반 대중들이 물가 상승을 잘못 인식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을 이 화폐 환상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 물가 상승은 지금의 경제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단지 시중에 공급된 돈이 많이 늘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아니면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고 수요도 증가하게 돼서 또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현재 경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화폐 환상 효과에 따르면 대중들이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 걸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됐다고 잘못 인식하게 돼서 이게 일시적으로 대중들의 소비 수요를 또 자극하게 되고 기존의 자산 가격의 거품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그 괴리율이 이 화폐 환상 효과 때문에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지금 얘기하는 이 화폐 환상 효과는 통화주의 경제학에서 파생하게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상황을 리플레이션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화폐 환상 효과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유가의 채권금리, 원자재를 포함한 자산 가격의 흐름만 보면 워낙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의 금리 인상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 연준에서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됐는데요. 보통은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바꿀 여지를 만들어 놓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제롬 파웰 의장은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결코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의 채권 금리부터 유가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보면 과연 기존에 했던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에 가서는 그 전에 했던 말들을 바꾸게 될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향후의 금리 인상 시기가 미 연준이 말한 그 시기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동안에 재정 지원이다 해서 워낙 많은 돈을 푼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미 연준에서 매월 13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게다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까지도 풀리게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연 3%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가 생겨서 올해 경제 성장률의 예측 전망치는 4%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의 전망처럼 물가 상승률 3%에 경제 성장률 4% 정도까지도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그 가능성을 항시 열어두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경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관련 개념으로 리플레이션하고 화폐 환상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타격이 클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폭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있겠냐? 혹은 미 연준이 23년까지는 금리 올릴 생각 없다 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 연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지 혹은 개인들의 투자 자산을 지켜주는 선택지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경제 수장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